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래톱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로 먼저 가시면요. 주제는 이제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삶의 터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조마이섬 사람들의 이 실현, 이 저항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항 의지요. 그리고 배경은 일제에서 60년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해방 이후의 모습이 나온 거고요. 낙동강 하류의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저항적입니다. 또 현실 고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농촌 소설이고 현실 참여 소설이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서술상 특징은 이제 일제부터 이제 60년대 이르기까지 낙동강 하류를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래톱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조명한 거고요. 부당한 권력의 횡포, 또 그에 대항하는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섬사람들의 그 처절한 저항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낙동강 주변 사람들의 이 고단한 삶, 또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또 1인칭 관찰자인 나가 나옵니다. 이 나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입니다, 여러분. 또 2인칭 관찰자를 통해서 소수 유력자와 선량한 다수 민중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 대립을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1인칭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조마이섬의 소유권 변천 과정, 이걸 통해서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토속적 사투리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냐면 사실감과 현장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식인의 한계. 지식인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나가. 그 지식인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 섬 사람들의 저항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한계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요. 인물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시면 이제 조마이섬 사람들의 대표주자 이 갈바스의 영감은요,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력자들의 횡포에 맞서서 섬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고 조마이섬의 소유권 변천 과정이라든가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을 독자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조마이섬을 소유한 유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을 내쫓고 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면서 뚝을 허무는 것을 막 방해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요. 조마이섬 소유권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대 부조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처음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 어떠냐? 섬 사람들 것이었죠. 그렇죠? 선조들 때부터 소유주는 이제 섬 사람들인데 일제 강점기가 오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고 해방이 됐는데 이건 더 화가 나는 일이죠. 국회의원이라든가 위력자 등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섬 사람들이. 자, 이러한 것들이 당시 대의 부조리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당어미 구절풀이 중요한 걸 보시면요. 첫 번째는 조마이섬의 역사적 부조리함에 대해서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오죠. 이 조마이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마이섬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로 훼손된 공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근대사의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셨죠? 결국 뭡니까? 선조들이 물려줬어요. 그런 삶의 터전을 권력자에 의해서 어때요? 탐욕의 대상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 기막히는 일화라고 하잖아요. 기막히는 일화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비판적인 인식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러면서 그 자연이 물려준 섬의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조마이섬 사람들의 이 땅이 결국 죄다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건우 할아버지가. 그리고 처음부터 개탄조라는 거는요, 굉장히 분하거나, 그쵸? 못마땅한 겁니다. 그쵸? 예, 건우 할아버지의 어떠한 말하기 방식 아시겠죠? 예.
배란간 외놈의 동청명의. 자, 동청명의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섬의 소유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태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건우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란 놈, 놈이라고 하잖아요. 놈, 죽일 놈, 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비속어를 쓰면서 현장감과 사실감을 주면서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뭐 이런 사투리 나오죠. 이 사투리도 역시 현장감을 준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퉁방울 같은 눈이라고 그러냐, 윤춘삼 씨의. 윤춘삼 씨의 퉁방울이라는 것은 노쇠로 만든 방울을 퉁방울 같은 눈이고요. 증오의 빛이 뭐 이글거렸다는 것은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다음 일사보호조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립니다. 나가요. 그래서 독자에게 요약적인 진술을 하고요. 상황의 변화를 잘 전달합니다. 이 조마이 섬의 상황을. 그리고 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한번 볼까요? 1905년 뭐 쭉 나오면서 을사보호조약,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개인의 일, 즉 조마이 섬에 있는 그 갈바스 영감이라는 개인의 일을 역사적 사건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역둔토라든가 산림원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불화, 그 다음에 회계망측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 역둔토라는 것은 역토입니다. 역에 속한 논밭을 얘기하고요. 둔토는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량미를 위해서 설치한 토지입니다. 아셨죠? 예. 산림원야라는 건요, 나무가 좀 많이 우거진 거고, 그 개척하지 아니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벌판과 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싹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예. 불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긴다는 거죠. 이런 걸 빼앗아 가지고 다시 개인에게 팔아 넘겨서 결국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망측이라는 건요, 말할 수 없이 괴상하고 야릇하다, 뭐 이런 단어들 한번 정리하시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점납 패들에게 조마이 섬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제 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죽일 놈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죽일 놈들. 자, 이런 표현은 뭡니까? 굉장히 거칠면서 부정적인 어휘에 해당하잖아요. 비속어죠, 비속어. 그래서 부조리한 권력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권력자에게 어떤 겁니까? 분노와 비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력학을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마이 섬이 결국 보다 권력형 지주의 소유로 바뀌면서 지배층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이 민중들의 삶에 지속적인 고통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꼴이 되고 보니 하면서 대관적으로 어찌 되는 거냐. 이게 결국 뭡니까? 섬의 소유권을 권력자들에게 부당하게 다 뺏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우 할아버지는 굉장히 분노와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꺽꺽한이라는 말은요, 억세고 거칠다는 그런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우가 지각을 하고 뭐 꾸중을 하고 뭐 이 장면은 건우가 조마이 섬에 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또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상실한 섬 사람들의 분노가 크다. 그러니까 이 한자, 관련 한자는 이제 각골통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에 사무치는 그 한이 맺혀져 있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의 고통을 나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공감한다는 거는 결국 나의 공감은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거죠. 그렇죠? 작가의 의식은 결국 이러한 공동체, 섬 사람들의 아픔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적기라는 건요, 인류가 발생해서 진화한 시기인데 지구가 널리 빙하로 덮인 그런 아주 몹시 추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몽롱한 안개비요, 뭐 어딘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섬의 상황과 향방에 대한 상징적 암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분명한 그런 방향을 알 수가 없다. 뭐 관련 한자 성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오리무중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무중은 바로 여기에 상황과 닮은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건우의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거 뭡니까? 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니까
유력자와 갈등 심화의 원인이 뭡니까? 홍수입니다. 이 홍수라는 이 자연재해는 이 섬 사람들의 생존도 위협하지만 유력자와 섬 사람들의 이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자연재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우 할아버지의 의지를 부각시키죠. 이러한 홍수가. 그래서 자연적 배경으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이 조마의 섬 어찌 되는 겁니까? 하는 것은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는 나의 심리가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간접 제시죠. 생면부지라는 거는 뭐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점납회라는 거는 점낫을 들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물건들을 건지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다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키다리는 어떤 인물이냐면 나에게 조마의 섬 상황의 정보를 잘 알려주는 정보 제공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제 그런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런 소동이라는 거는 갈바스 영감이 이제 뚝을 허물고 유력자의 앞잡이를 강물로 밀어 넣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잡이가 죽게 되거든요. 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기요라는 탈이라는 건 이제 섬에 홍수에 잠기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고죠. 예. 이따뿐입니까? 문딩이. 자, 문딩이라는 건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경상도의 사람들을 이제 낮잡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매립인가 뭔가 한답시고 밀가루만 잔뜩 떼쳐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만들어놨다 뚝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력자가 이제 섬에 이제 뚝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리고 이게 권력자의 횡포죠. 그죠? 그리고 부패한 모습이죠. 잔뜩 떼어먹고 횡령해놓고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섬 사람들이 막 대들어서 이걸 파헤치고 본래대로 물길을 터놨죠.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뚝을 허문다는 얘기는 절박함의 그 행동이고요.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마지막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뭐가 담긴 겁니까? 그러니까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거죠. 예, 중요하죠. 예, 저항 의지. 그리고요.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라꼬라고 이제 약삭빠른 얼굴의 사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는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점낫은 자그마한 낫이고요. 자, 건우란 학생이라는 말은 이제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제자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요. 이 갈바스 영감은 건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조마의 섬의 인물이다라는 거. 인물이다라는 얘기는 섬에서 그 위치가 높고 섬을 대변하는 그러한 주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납회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의 그 느낀 점을 지금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용마루 비슷한 길다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면 내려가자 뭐 어떻습니까? 조그만 쪽배 하나가 손살같이 나타나더니 어때요? 한참 파도와 싸우며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었다 붙였다. 이 장면은 뭐냐면은 그 목숨을 걸고 나무를 건지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또 고통받고 있죠. 그런 서민들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의지가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보기만 했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죠.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참한 광경이라고 바라보는 1인칭 관찰자 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그렇죠? 절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 생활, 너무 급하고 닥쳐서 그러한 생활을 했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그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다만 살기 위해서, 계속 나오죠. 살기 위해서 죽을 몸을 무릅쓰고 그러한 행위를 하죠. 예, 그럼 뭐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이게 뭡니까? 부당한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이어가는 민중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의 생각 아셨죠? 예. 그리고 갈바스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 이제 송아지 빨갱이라는 건요 윤춘삼 씨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한다? 강렬히 저항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5번째. 홍수와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조마의 섬에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나가요. 아셨죠? 예. 그래서 나는 조마의 섬에 일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뭐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 타고 다리만 건너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통금으로 결국 좌절됩니다. 조마의 섬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구포 다림목이라는 건요, 다리가 놓여 있는 길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통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경계의 붉은 깃발이 폭풍에 펄럭인다. 이건 뭡니까?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심각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다림목을 건너지는 인줄이라는 건요, 금줄입니다. 접근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건너질러 매는 새끼줄입니다. 그래서 통행 금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무거워 보이는 고무비옷, 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들었다, 뭐 이런 거는 뭡니까? 긴장감이 드러나는 거고요. 다리를 못 건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살벌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 용케 건너가는 사람도 있네요, 다리를. 그래서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의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느리게라는 뜻이고요. 나도 간신히 그들의 틈에 끼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마의 섬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거죠. 예, 걱정하는 심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우르르하는 강울림은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이 말은 뭐예요? 역시 시각과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홍수가 난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 부분, 1번하고 2번을 잘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이 아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또 통행금지에 팻말이 서 있어도 수의 시차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 삼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이건 뭡니까? 권력자들이 특권이죠, 특권. 그리고 매정해 보이죠. 이러한 그 고통을 받는 이 민중들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태도는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바람이 휘몰아칠 때 거기에 날리기다 한 뜻이 더욱 빨리 지나갔어요. 관용차가.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비유하는 거고요.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면서 안에 타고 있는 얼굴들은 알 길이 없지만 어련이라는 것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랴 싶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권력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래톱 이야기를 끝마치고요. 예, 여러분 계속 공부를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